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와 문재인 정부의 말기와 비교할 때 하나 인사 문제만큼은 분명히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 초기만 해도 이 언론들의 인사 특종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말기가 되니까 언론들이 쓰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뭐 예외는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언론들이 박범계가 될 거다 막 썼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는 글쎄 그게 그렇게 될까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박범계가 맞았습니다. 자, 박범계 의원 말고도 또 다른 후보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촉박하게 문재인 정권은 박범계를 지목했습니다. 물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공공에 빠졌는데 워낙 일을 못해가지고 욕을 먹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1월 중순쯤 개각을 할 때 그때 바꾸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표 수리를 좀 늦춰서 좀 모양을 좋게 해서 뭐 서울시장 출마를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추미애 장관이 욕을 먹고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급하게 사표를 수리하면서 박범계를 그냥 그대로 발표해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의원 신분인 박범계 후보자가 캐면 캘수록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박범계의 숨겨진 땅 수천 평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어쩌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갈지도 모를 그런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자, 청와대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도 넘어갔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슨 방송사 녹취록을 뭐 받았느니 뭐 과거에 오심 판결한 것이 문제가 되느니 아무튼 지금 박범계 측근들이 지역 정치를 하고 있는 측근들이 줄줄이 이 감옥에 가거나 뭐 소송을 해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정말 지역구가 난장판입니다.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린 사람을 다른 곳도 아니고 뭐 외교부도 아니고 무슨 이 국토부도 아니고 무슨 중소벤처기업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또 주변이 굉장히 혼탁해 보이는 사람이 인사검증을 통과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번에 청와대의 민정수석은 바뀌었습니다. 신현수 신임수석은 뭐 검사들 평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전임 김정호 민정수석 감사원 출신입니다. 자, 넉 달 만에 그냥 잠시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김정호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박범계 또 이 다른 최근에 이용구 차관 인사까지도 김정호 민정수석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인사검증을 했길래 이렇게 구멍이 뚫립니까? 완전히 청와대가 뚫렸습니다. 이런 식의 민정수석이 왜 필요합니까?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 초기에 인사검증에 실패해서 막 날아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것, 부동산 뭐.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뭐 완전히 이제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반대를 해도 무조건 도장 찍어버립니다. 이렇게 통과시킨 장관 등이 26명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은 제멋대로 대통령입니다. 국민 웃기지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박범계 의원 이 의외로 뭐가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인사청문회 아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박범계 후보자는 빨리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 놨으면 좋겠습니다. 왜? 추미애가 꼴보기 싫어서. 추미애 빨리 장관 지금도 동부구치소 방문하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방문하고 나니까 또 확진자가 100명 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 왜 간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구멍이 숭숭 뚫리고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 지금 법무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 또 앉아가지고 또 인사한다고 또 할까봐 겁납니다. 자, 어쨌든 박범계 장관 후보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단 말입니까? 지금 하나씩 둘씩 터져나오는 박범계의 의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멘붕 상태에 빠졌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체 하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요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586 운동권들이 그냥 아우 물먹이고 우리 알아서 한다 당신은 그냥 사인만 해 이런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무기력해 보입니다. 어떻게 박범계 후보자 이런 정도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정말 머리가 띵 할 정도로 센 특종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살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 동안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에서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살 때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양목리 산 25-2번지 임야 42,476제곱미터의 지분 절반 약 6,424평을 획득했습니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소유권 등기로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 씨가 취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수천 평 6,424평의 땅 현 시가로는 공시지가로는 약 2,092만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양목리 일대 임야 시세는 이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평당 평균 6천에서 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때는 평당 3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92만원 공시가는 이렇지만 이거를 환산하면 훨씬 더 값이 커집니다. 6천여만원 혹은 최대로 많이 받는다면 3만원 평당 계산하면 이거는 뭐 엄청나게 큽니다. 3, 6, 7, 8, 1억, 2억까지도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비서관 재임 시에는 이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고의성이 짙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대전 서울에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 동안 한 번도 재산신고 내역에 이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 배지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선거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에서 공표했을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월이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서 일단 국회의원 지난 선거에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물론 박범계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청와대 검증을 거치면서 이번에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 비서관을 통해서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빠져 놀랐다. 남의 말 하듯이 합니다. 다 뭐 보좌관 비서관 실수고 나는 모른다는데 아니 과거 자기가 청와대 비서관 때는 등록했다는 재산 아닙니까? 왜 국회의원 때는 안 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번에 청와대 검증에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검증하면서 이걸 갖다가 알고도 눈 감아줬다는 거니까 인사검증 시스템에 빵꾸가 났다는 겁니다.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유상범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뒤 8년 동안 재산 신고를 축소 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욕을 먹는 것은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에 비판하는 성명을 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당시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소속 후보 A씨, 아마 수원에 출마한 누구 같습니다. 자,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이었던 박범계는 고이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써야 한다. A씨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자기한테 되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장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지금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후보 등록 때 선관위의 재산을 11억 원가량 누락시켰다는 혐의로 지금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박범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청와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니까 민정수석실도 눈치 보는 겁니까? 아무튼 이번에 또 나타났습니다. 청와대가 뚫렸습니다. 구멍 뚫린 청와대는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은 뭐합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